얼마 전에 상갓집에서 한번 봉변을 당한 이후에 이번에는 공식 석상에서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금 지검장이 공개적인 왕따의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송인권 부장판사 정경심 재판의 재판장 이번에 법원 정기 인사로 교체가 됐어요. 그럼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송인권 부장판사가 빠지고 누가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결정은 안 됐고요. 부임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업무 분장 회의를 거쳐서 누가 이 재판을 맡게 될 것이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25부 자체에 배당된 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요. 김선혁 판사가 계속 자리를 남아서 김선혁 판사. 네. 주심 판사가 남아 있으면 아마 다른 부로 넘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렇죠. 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넘기면 어떻게 돼요? 아마 넘기게 된다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조금 있긴 합니다. 우리 정경심 재판에 대한 진행 상황을 또 우리 김태형 기자가 또 체크를 계속 해왔죠?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땠어요? 이제 송인권 부장판사님이 가시기 전에 하나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가셨어요. 대연이야 투자냐 지금 첨예하게 가리고 있는데 조범동 씨 진술에 의해서도 2015년 12월에 차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단독 보도한 차용증을 언급을 하시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단독 보도했던 차용증을 언급을 하면서 차용증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 정도라면 대여라고 인정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검찰이 아무런 대답을 못 합니다. 검찰에서는 그 문자 메시지 내놨다면서요. 네, 그 돈이 무럭무럭 뭐 크고 있니? 뭐 이런 얘기. 문자 메시지는 차라리 괜찮아요. 어제 꿈 얘기가 나왔어요. 꿈 얘기도 했다면서. 꿈 얘기가 제 충격입니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꿈에서 본 거나 이거를 메모를 해놨다. 네. 그 메모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죽어가는 물고기에 있었는데 어항에 넣어놓으니까 살아났다. 이게 의미하는 게 아들 로스쿨? 아니면 내 투자 성공? 그걸 뭐의 증거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메모한 거에 투자라고 썼다는 얘기인가요? 네네네. 검찰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두 마리 의미는 주가 대박과 로스쿨 합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부의 대물림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나 검찰의 이 신박한 상정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돈이 무럭무럭 잘 크고 잘하고 있나 가지고도 또 검찰이 이거는 투자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투자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제출을 한 건데 그 정경심 교수의 재판 그리고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 아무도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 적이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모두가.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부분 중에 하나가 검찰 측에서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수익 분배 뭐 지분은 얼마나 되냐라고 그렇죠. 물어보거든요. 근데 검찰이 내놓은 대답이 전형적인 투자가 아니고 비전형적인 투자다. 근데 그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되게 좀 조급함이 느껴져요. 이 재판부가 한 번 더 물어보는데 그 수십 번도 넘게 투자했는데 비율을 왜 안 물어봤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검찰이 얘기하는 게 말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자기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기 사건에서 가장 많은 게 원금 보장과 수익률. 그 조범동이 정경심의 원금 보장 수익 약정한 거라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사기를 당했다고 검찰이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말하다 건너왔구만. 그러니까 이게 돈 빌려준 거냐 투자한 거냐 그러면서 스텝이 좀 꼬였어. 네. 한마디로 그죠? 꼬였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 검사를 기소하는 검사와 수사하는 검사를 아예 분리하자. 수년 전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조금씩 논의가 돼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까지 맡게 되면은 객관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공소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런데 이게 표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걸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먼저 얘기를 꺼내니까 꽤 많은 반발들이 나왔어요. 특히 야당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개혁 방향은 사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그 공소장 공개 부분도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1차 공판까지 안 가도 좋다. 하지만 당사자는 보고 난 다음에 대중에 공개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공소장을 보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자기 공소장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 얘기가 딱 이 사건에
걸쳐서 나오면서 되게 오해를 받고 그렇죠. 억측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지나갈 때 신발끈 묶으면 그 오해받는다 뭐 이런 얘기처럼 왜 그 개혁을 이 사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느냐 네, 그 그게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게 지금 나오면서 그렇죠. 너 검찰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라는 식으로 되는 가능성이 커졌고요. 특히 이제 검찰청 내에서 기능의 분리가 아니라 아예 청 자체를 분리하는, 조직을 분리하려고 저런 거 아닐까?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동아일보에서 전문 공개한 공소장 내용과 네. 그리고 조국 일가 재판을 보면은 배경 설명이 없으면 이 혐의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소장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혐의를 그러니까 완전 확정하고 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공소장이 70장이라 그러는데 배경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을 빼고 나면은 10장 정도 남을까 말까예요. 네.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그 공소장에.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총 5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5번의 여론조사 중에서 딱 한 번 김기현 시장이 이기는 걸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울산 전체 결과를 낸 것이 아니라 울산 중에서 울주군 것만 냈어요. 그러니까 울주군은 사실 울산에서 가장 자유한국당 세력이 센 곳이거든요. 5번 중에 한 번 졌는데 그걸 딱 뽑아서 자료로 쓰고 지역도 가장 불리한 데를 골랐다. 그러면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냐? 공소장이?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정 대학을 검열하기 좀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거의 유일한 검사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휘하의 수족들을 다 다른 데로 발령을 내고 네. 꽂은 사람이죠. 얼마 전에 상가집에서 한번 봉변을 당한 이후에 이번에는 공식 석상에서 지난 10일 얘기인데요. 네.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네네. 문천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들이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발언이 나왔을 때 공교롭게도 상가집 항명 때와 같이 윤석열 총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던 거예요? 공식 회의 석상이었는데. 그러니까 모두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나 잠시 화장실? 이러고 나가신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희한하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좀 작전을 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 문 지검장이 들이받으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그럼 앞으로 뭐 대검 방침을 잘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쳐다도 안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그 문찬석 지검장이요. 아,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지금 공개적인 왕따의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이성윤 지검장이 회의만 참석하면은 들이받친다든지 회의 석상에서 한 말이 유출이 돼가지고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하명수사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황운하 씨는 그 소환 조사도 안 했는데 이대로 기소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게 이성윤 지검장이 공식적으로 반발했다라고 나갔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딱 한 사람을 집어넣고 지금 집단 괴롭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성윤 지검장이 조국 뭐 울산 그 선거 부정 의혹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네. 내거나 밝힌 적은 없죠.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은근히 보면은 선거 수사 철저하게 하라. 은근히 지금 수사팀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선거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지방 검찰청을 순시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 윤석열 총장 보통 6개월 전에 돌죠. 근데 지금 검찰 돌아가는 방향은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뭐라 그럴까 맷집 어느 정도 돼요? 글쎄요. 근데 그 이성윤 지검장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거나 하는 그런 캐릭터는 또 아니거든요. 전투력이 있는 그 검사로 평가되지는 않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자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얼마나 견뎌줄지도 조금 의문. 공교롭게도 이 들이받은 문찬석 지검장도 특수통입니다. 기자들하고도 상당히 좀 접촉면이 넓죠. 아 그렇군요. 네, 요까지만. 네. 어제 굉장히 가슴 아픈 뉴스를 봤는데요. 그게 바로 검사 얘기였어요. 뭐였냐면 20대 취업준비생이 검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인데 검사가 피의자한테 직접 전화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네. 전화를 하더라도 출석 요구서를 보낼 테니까
받으세요라고 할 뿐이지 돈을 어떻게 빼세요 하면은 그거는 검사가 아니라 검사를 사칭한 사기꾼입니다. 네. 검사는 전화를 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아주3D를 유튜브 상에 올렸는데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화요일 오후로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법원도 목, 금 이때 중요한 사건 사고들 선고 많이 하잖아요. 검찰 수사 발표도 또 많고. 주로 목금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월요일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화요일 오후에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